헤어진 뒤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연락해야 할까요? 하루만 더 기다려야 할지, 일주일 뒤에 보내야 할지, 한 달은 지나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하는지.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며칠이 지났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되는 상태인 그 연락이 상대에게 부담이 아니라 여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별 후 47일을 어떻게 보내야 재회 가능성을 스스로 망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회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가 반드시 연락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 관계를 더 닫아버리는 행동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나는 지금 연락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18개 문항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뒤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도 밤이 되면 카톡창을 열게 됩니다. 보낼 말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그러죠. 잘 지내? 나 아직도 너 생각이 나. 우리 정말 끝난 거야? 문장은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확인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상대가 아직 나를 생각하는지, 완전히 끝난 것인지, 내가 뭘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보내는 연락은 마음을 전하는 연락이 아니라 불안을 상대에게 넘기는 연락이 되기 쉬워요. 내 마음은 당연히 진심이겠죠. 그런데 상대는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 나를 붙잡으려고 하네.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 대답하면 더 복잡해지겠는데? 그래서 이별 후 47일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 되어선 안 돼요. 상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감정과 행동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47일을 세 구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이별 후에 47일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1일부터 7일까지는 이 기간에는 감정 폭주를 멈추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 8일부터 30일까지는 이 기간에는 관계를 다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31일부터 47일까지는 이 기간에는 첫 연락을 준비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선택까지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연락부터 준비하면 문장이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관계의 패턴을 보지 않았는데 사과부터 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47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내 상태를 정리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금 어떤 구간인가요? 연락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보내도 되나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체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 기준도 드릴 겁니다. 이별 직후에는 좋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카톡을 확인하고 SNS를 보고 상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연락, 말, 문자, 그거를 계속 곱씹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말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셧다운을 시키는 거죠. 특히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장문의 카톡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한 번에 다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별 직후에 상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여러분들의 긴 그 감정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확인 전화, 문자입니다. 진짜 끝이야? 마음이 하나도 안 남았어? 내 입장에서는 그냥 확인이죠.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낍니다. 세 번째는 SNS 신호 보내기예요. 슬픈 노래 혹은 의미심장한 문장, 잘 지내는 척하는 사진, 이런 행동은 상대를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아직 상대의 반응에 묶여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일부터 7일까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연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망치는 행동을 줄이는 거, 이것만 해도 첫 주는 성공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이 조금씩 바뀌어요.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상대는 왜 그렇게 차갑게 말했지?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별 원인을 한쪽 탓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연락에는 지나치게 낮은 자세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전부 상대 탓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연락은 억울함과 비난이 섞입니다. 둘 다 관계를 다시 여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 시기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어디서 반복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자주 싸웠는지, 내가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대가 피할 때 나는 더 밀어붙였었는지, 혹은 상대가 서운함을 말할 때 나는 그냥 자기 방어만 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자책이 아닙니다. 패턴을 보는 거예요. 재회는 그 사람을 다시 내 옆에 데려다 놓는 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도 같은 패턴의 문제가 반복이 되면 더 빨리 무너지고 더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8일째부터 30일, 한 달까지는 상대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관계의 구조를 다시 보는 시간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지금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기간인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짧게라도 보내볼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거는 감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별 직후에는 내가 안정됐다고 느껴도 실제 행동은 아직 불안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어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무료 18문항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회가 된다, 안 된다를 맞추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느 구간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연락 금지 구간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대기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약한 강도의 접촉을 준비해도 되는지, 아니면 첫 연락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지, 이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체크리스트에서 연락 금지 구간이 나왔으면 그거는 재회 실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무리해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보호 신호입니다. 관찰 대기 구간이 나왔다면 상대 마음을 더 추측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그 상대방과의 관계 패턴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카톡창으로 가시지 마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 체크리스트로 한번 내 상태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달 이후, 31일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락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늦어지면 잊혀질 것 같은데, 상대가 먼저 오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연락의 목적이 분명한가요? 설득을 하려는 건지, 사과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인지, 아니면 다시 대화를 열고 싶은 건지. 목적이 섞이게 되면 문장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잘 지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요즘 네 생각이 많이 나서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고 혹시 괜찮으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예를 든 겁니다. 이 문장 안에는 안부, 사과, 그리움, 만남 요청이 다 들어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진짜 몇십 번을 생각해서 몇 번을 고쳐가지고 조심스럽게 쓴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인가요? 내 감정의 온도가 90도라면 상대에게는 30도 정도로 전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아직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면 너무 뜨거운 문장은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답장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답장이 없으면 바로 다시 보내고 차단됐는지 확인하고, 상대 SNS를 뒤져보는 상태라면 아직 연락할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첫 연락은 상대를 흔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부담을 줄이고 대화의 여지를 만드는 시도입니다. 재회 가능성을 낮추는 사람은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많아서 행동이 급해지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하고 상대의 답장 하나에 하루 전체가 무너질 때도 있죠. 그리고 연락 한 통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화 없이 결과만 기다리고
상대가 돌아와야 내가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잠깐 돌아와도 관계가 안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회 이후에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동일한 확인을 할 거고 또 이전에 겪었던 갈등을 반복할 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낮춘 뒤에 판단을 시작하고 보내고 싶은 말이 생겨도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를 두죠. 그리고 다시 읽어보고 그 문장이 상대에게 어떤 부담으로 느껴질지 생각을 해요. 이 말인즉슨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반복 패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 늘 무너져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넓히는 거죠. 그 다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부담을 줄여줘요. 내 진심을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길게 막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가 답할 수 있는 작은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연락 전에 목적을 한 문장으로 딱 정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연락 목적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을 가볍게 여는 것이다. 목적이 정리되면 문장도 당연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재회 여부와 별개로 자기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멋있는 척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도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다시 대화가 열렸을 때 그 대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47일은 상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관계를 망치지 않을 사람으로 정리되는 시간인 거죠. 1일부터 7일까지는 감정 복주를 막아주고 8일부터 한 달까지는 관계를 다시 해석해보고 그리고 한 달 이후부터 47일까지는 첫 연락을 준비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선택까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재회가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안 때문에 재회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7일의 큰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죠. 내가 찬 건지 차인 건지 상대가 회피형인지 불안형인지 마지막 카톡은 어땠는지 차단이 있는지 이미 한번 붙잡았는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같은 47일이어도 해야 할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바로 연락하지 말고 고정 댓글에 무료 18개 문항 체크리스트로 내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결과가 연락 금지 구간이거나 관찰 대기 구간이라면 카톡 문장을 고치기 전에 47일 루틴으로 감정과 관계 패턴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성 독자님을 위한 PDF 헤어지고 47일 그가 먼저 연락했다에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47일 흐름을 실제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루별 루틴, 감정 점검표, 카톡 예시, 답장이 없을 때의 기준, 만남 전후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PDF는 재회나 연락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불안 때문에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행동을 줄이고 첫 연락 전 내 상태를 점검하는 실행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체크리스트로만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에 연프로로 서치를 해주신 다음에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한 얘기와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헤어진 지 며칠째신가요? 가장 참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상황에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만약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